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면 육아가 조금 더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쏟아지는 질문에 벅참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많아도 너무 많은 우리 아이 하나하나 다 대답해 줘야 될까요? 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4살,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특히 큰아이가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할 때마다 참 이렇게 힘겹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대한항공은 왜 그러고 아시아나항공은 왜 그러고 이럴 때 참 왜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참 많이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네, 왜라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 지식을 알고 나야만 생성되는 것이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하얀 구름이다. 그 자체를 알아야 엄마, 구름 왜 생기는 거야? 구름 왜 움직여? 이런 추가적 질문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18개월에서 30개월의 시기를 거치고 난 만 3세는 그간 갖추게 된 여러 가지 기초 지식과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드디어 왜라는 확장 질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세에 왜라는 질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이가 그간 적절한 언어와 인지 발달을 열심히 이루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아이의 끊임없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도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정연경 선생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죠.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우리 정연경 선생님께서는 귀한 지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늘 바쁩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바쁘다 보니까 질문에 다 답하기는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 왜라는 질문이 그만큼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지 발달은 쉽게 말하면 전두엽, 이 부분의 뇌의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전두엽의 성숙은 단순히 인지 발달뿐만이 아니고 참을성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라는 질문을 할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참아낼 줄 아는 힘도 점점 키울 수 있는 단계 그리고 키워져 나가야만 하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나의 호기심, 질문이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질문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시기라는 점이죠. 이제 그저 기다려야 하는 이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답해줄 테니까 기다려줘.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분명히 해줬는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땐 정말 힘들던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반복 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랑 같습니다. 우리도 해외여행 가서 못 알아들으면 계속 excuse me, what? 이렇게 계속 질문하잖아요. 네. 아이들도 한국어가 우리에게 외국어만큼이나 이제 막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묻고 또 묻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을 반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반복 질문의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소재는 별로 없는데 소통하는 과정 자체는 즐거우니까 이것을 같은 질문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내거든요. 마치 사운드북처럼 질문하면 답변과 반응이 엄마 아빠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 반응을 주는 대상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 대화의 수단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와 대화 이후의 눈맞춤이나 몸놀이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의 시간을 더 많이 주신다면 반복 질문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최대한 저도 잘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짧게 답하기 어려운 좀 심오한 질문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의 이해 수준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무척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 나름의 이해 체계로 그것을 필터링을 잘 해서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나가기도 하거든요. 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추론 기능이라는 것을 키워나가기도 해요. 그러니 아이가 심오한 내용을 질문을 한다면 이 정도를 애가 이해할 수 있을까? 뭐 네가 이런 걸 질문해서 뭐하니? 이렇게 미리 속단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부모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서 아이의 반응을 살펴봐 주세요. 아이가 들으면서 좀 어리둥절해 한다든지 아니면 흥미를 급격히 잃어버리는 것 같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이 이해도에 비해 어렵게 답변하신 것이니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섹스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연령에 비해 과도하게 구체적인 성지식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외에도 아이들은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자주 하는데요. 때로 애가 아인슈타인인 거 아닌가 하는 창의적이고 기발하며 또 심오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또 다 답변해 주시기보다는 질문을 질문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가 이제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 등을 키우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어떤 욕구 아니면 호기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즉각적으로 가능한 완벽하게 들어주셔야 아이들의 잠재력이 최대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육아 강박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바로바로 제공되는 어떤 완벽한 답변들은 아이들의 과제 해결력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모님들이라도 모든 지식을 다 아시지는 못해요. 그럴 때는 엄마는 사실 잘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뭐뭐 때문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 같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며 추가적 정보들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가 봐 주시면 충분하죠. 네. 요즘은 제가 대답을 잘 안 해주면 엄마 챗 GPT한테 물어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기에 질문을 쏟아내다가 줄어드는 아이도 있지만 잘하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성향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질문이야 지식 기반이 넓어질수록 함께 늘어나는 것이라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있는 것인데요. 다만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할 대상이 선생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책으로 찾아볼 수도 있으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챗GPT나 인터넷을 사용한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의 질문은 그저 부모와 티키타카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질문 말고도 다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초등학교 시기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질문 양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유독 질문이 많은 초등 아이라면은요, 아이가 과연 주의 깊게 답변을 듣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질문을 해놓고 나서도 답변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즉흥적으로 떠올린 추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어놓고 답변을 딱 앞부분만 들어놓고 나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급하게 아니 이러면서 반복 질문하거나 파생되는 질문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신중하게 듣는 연습을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이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주의 집중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아이도 살짝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먼저 질문을 하셔놓고요. 아이가 먼저 질문을 해놓고 나서 아이가 그 답변을 주의 깊게 듣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추가적 질문의 내용이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즉흥적인 새로운 질문이 튀어나와서 이전 질문과는 동떨어진 흐름인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엄마 방금 지나가는 새 봤어요? 까치 아니고 그거 봤어요? 그래 놓고 엄마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엄마 바람은 왜 갑자기 부는 거예요? 아 맞다 매미 오줌 그거 들어봤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물방울 떨어지는 거 그거 매미 오줌이래요. 뭐 이런 식의 질문 패턴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머릿속에 중앙 집행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발달이 더디다 보니까 동시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미룰 것은 좀 미루고 먼저 들어야 할 정보들은 붙들어 있고 이런 능력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질문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기본적 생활 습관, 즉 시간을 좀 제대로 지키고 식사 습관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잠은 일찍 잘 들고 깨우면은 바로바로 좀 일어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행 기능이 낮아서 주의 집중력 발달이 느린 친구들은 기본 생활 패턴 지키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내 아이가 다른 또래에 비해 질문이 과하게 많다면 부모는 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라는 말이 어떤 상황인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시는 부모님들이 사실 꽤 많으실 네. 걸로 압니다.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 세례에 지칠 때 부모님들께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인지적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노력이 필요한 것들을 가능한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가족도 물론이지만 가족 외의 타인에게도 질문 폭탄, 질문 세례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적당히 제한시키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좀 부담스럽다는 아이, 부담스러운 아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서 그것이 깊이 있게 인지 역량의 발달로 이어지게 하고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어떤 답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질문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줬지? 그러면 누구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질문을 끊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쏟아지는 궁금증을 못 이겨서 질문을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쩌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질문을 쏟아내는 아이도 있던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쏟아지는 궁금증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디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 아나운서님과의 이 시간에도 여러 파생되는 궁금증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네. 이 라디오 관련한 내용은 물론이고요. 주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관리와 미모 관리를 하시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떠오르는 즉시 거의 뇌에서 저 뒤쪽 공간으로 순간 이동을 맞아요. 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핵심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원래 목표 말이죠. 이런 정보의 순간 이동 처리 능력이 바로 전두엽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든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 등을 통해서 연습해서 얻어지는 기능입니다. 우리도 강의를 가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질문은 질문 시간에 받겠습니다 하고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령 수준에 맞게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서 혹은 잠들기 싫어서 이런 과제나 상황의 비용으로 질문을 한다고 여겨진다면 그 질문은 엄마가 이것은 숙제 다 끝나면 대답해 줄게. 우리 뭐 자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아이가 질문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정영경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여쭤보는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치료는 아이가 질문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는 것이 반복된다거나 주변인들로부터 아이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아이의 어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다면 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치료적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전두엽 전반적인 전두엽 관리 기능을 소아정신과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끝으로 아이가 질문을 계속하면 부모는 어쩌면 가끔은 지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영유아기의 외요병은 아이의 인지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좀 귀찮은 것이 정말 사실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잘 대답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 주세요. 그러면 아이의 질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대답에서 아이는 스스로의 생각할 힘을 키워나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이 가능한 수준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 아이의 연령이라면 그 아이는 적당히 자신의 욕구, 호기심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연습 역시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질문 혹은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질문이라면 적당히 질문 욕구를 누를 수 있도록 제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제한 설정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면 기본 생활 습관 등의 전두엽 관리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의 발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어려움이 있다면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아도 너무 많은 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소란의 괜찮아. 소란의 괜찮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사이 사실 질문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저 사실 친한 선배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하나 키우는데 너 하루에 엄마 10번만 불러라고 말을 했었대요. 엄마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10번을 아침 9시인가 이미 다 불러버렸다고. 그래서 동생을 낳아줘야 하나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570 하나님, 아이가 혼잣말 질문을 많이 하면 자폐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자폐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폐 아이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자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제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어떤 제스처, 표정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동시에 상동 행동이라든지 이런 행동적 특성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다고만 해서 우리가 자폐를 의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붙들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893 뒷번호 쓰시는 분. 아이가 26개월 정도 됐는데요. 집안 곳곳을 누비며 이건 누구 거? 이건? 매일 물어봅니다. 빨래하고 나면 옷을 보면 내 거, 엄마 거, 아빠 거 신나서 얘기하고요. 처음엔 귀여웠는데 아이가 크게 말해서 귀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때일까요? 보통은 한때입니다. 보통은 한때인 것은 분명한데 이제 26개월이면 이 친구가 이제 26개월인데 누구 거 이건 뭐 내 거 아빠 거 이 정도면 발달이 이제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심지어 조금 빠르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인이긴 한데 누구 거 매일 물어보는 것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이 나이 때는 그렇게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자기가 없어요. 근데 의사소통은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재료로 최대한 반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랑 많은 양질의 어떤 비언어적 수단들, 놀이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신다거나 하면은 이런 질문들은 조금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26개월밖에 안 됐으면 음성 발달도 더디기 때문에 목소리 톤 조절이라든지 크기 조절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귀가 좀 많이 아픈 것도 원래 정상적입니다. 네, 끝으로 1918님, 저희 조카는 반대로 질문이 너무 없어요. 좀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거든요. 연령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면 좀 질문이 없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질문이 너무 없는 이제 영유아기 아동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스스로 일단은 다 확인해서 상대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질문이 적절할까 이런 데 대한 어떤 심사숙고가 좀 많은 친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좀 안심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틀려도 괜찮아. 4222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질문 너무 많이 할 때 다 답하지 못하고 키운 아들에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정연경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